친한 애들이랑은 드립도 치고 편하게 말도 잘해. 근데 꼭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앞에만 서면 갑자기 뚝딱거리면서 정신이 됩니다.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노잼이라고 생각하겠지. 눈치만 존나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이 문제 고치려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아 그래, 좋은 말인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솔직히 마음처럼 되냐고. 저 사람이랑 당장 잘해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마음이 어떻게 내려놔지냐고요.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자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 건 단순히 성격이나 마인드셋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무의식적인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이걸 안 건드리면 마인드 컨트롤 백날 해봤자 평생 똑같을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무적의 마인드셋, 이런 뜬구름 잡는 잡기술 같은 거 원하시면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건 동기부여 채널 가서 들으시고요. 저는 대신 그런 잡다한 정보를 능가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왜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의 뿌리를 건드릴 겁니다.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분들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팩트부터 짚어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긴장하진 않잖아요. 나한테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긴장 안 해요. 길거리 거지나 나보다 더 찐따 같은 사람들처럼 딱히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편하잖아요. 그런데 존예녀, 존잘나, 매력 쩌는 사람들 같이 내가 꼭 친해지고 싶거나 나한테 엄청 가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니까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긴장이 됩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긴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긴장한 순간 여러분의 대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씨발 왜 또 쫄지? 긴장하지 마, 티내지 마. 긴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티를 내요. 긴장하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자꾸 내 현재 상태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막 허우적대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라앉죠. 불안도 똑같아요. 안 쫄아야지, 불안하면 안 돼 하면서 억누를수록 오히려 불안의 늪에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불안을 이 나쁜 감정, 없애야 할 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불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원래 나를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시험 전날에 불안하니까 벼락치기라도 하는 거고, 면접 전에 떨리니까 예상 질문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력적인 사람 앞에서 뚝딱거리는 것도 뇌가 야,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 이 관계를 망치지 않게 나를 지켜주려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신호인 거죠. 이걸 인지하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소개팅을 앞두고 엄청 긴장되고 불안이 돼요. 옛날엔 씨발 떨린다, 좋겠다 이랬다면 이제는 그래, 또 왔구나 이놈의 불안, 내가 괜히 엄한 실수 안 하도록 만들려고 찾아온 거구나, 그래 잘 찾아왔다, 니 덕분에 개드립은 안 치겠네 하고 넘기는 거죠. 제발 없어져가 아니라 왔어? 로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두려움은 호흡이 없는 흥분이다. 사실 두려움이랑 이 설렘이 신체 반응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억누르느냐 아니면 흐르게 두느냐.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기 직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장 터질 것 같을 때 숨을 꾹 참고 씨발 무서워 안 타 하면서 버티면 그건 그냥 100% 공포로 끝납니다. 근데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씨발 개무섭네, 그럼 가보자 하면 그게 따뜻한 설렘으로 바뀌거든요. 똑같은 심장 박동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공포가 되기도 하고 설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쫄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거나 호흡을 얕게 쉬면서 몸을 수축시키고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발산이 되고요. 반대로 똑같은 신체 상황일지라도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을 하고 에너지가 몸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을 하면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생동감 넘치는 설렘으로 바뀌게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긴장을 아예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긴장을 억누르지 말고 잘 흐르게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해야 할 건 단 2가지입니다. 1단계, 알아차리기. 나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이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긴장하고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에서 휘둘리던 상태에서 한 발 빠져나오게 돼요. 긴장 안에 있던 내가 긴장을 바라보는 위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허용하기. 긴장돼도 된다, 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호흡을 깊게 하면서 그 두근거림을 그냥 두세요. 저항을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까 롤러코스터 비유 기억나시죠? 무서워 안돼 하면 공포가 되지만 개 무서운데?
한번 가보자 하면 설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알아차리고 허용하면 긴장이라는 에너지가 오히려 나를 밀어주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설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자기가 긴장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면 병신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안하고 긴장한 것 자체가 병신 같은 게 아니에요. 자꾸 아닌 척 하려고 긴장 안 한 척 하려는 게 그게 병신 같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에 살짝 미소 지으면서 침착하게 저 사실 엄청 긴장돼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매력 있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도 긴장 안 됐는데요 했으면 그거 진짜 별로였을 것 같아요. 진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잖아요. 결국 긴장을 다루는 핵심은 이겁니다. 긴장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 적으로 대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긴장은 나를 얼어붙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방금 알려드린 1단계랑 2단계 이건 진통제예요. 순간적으로 올라온 긴장을 다루는 스킬일 뿐이지, 애초에 여러분이 유독 남들보다 긴장을 심하게 하는 그 이유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독 사람 앞에서 긴장이 심한 건 단순히 대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남들보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근본 구조 자체가 존나 강하게 세팅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뿌리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 뒤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빡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긴장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상대한테 인정받는 걸 우리의 뇌가 나의 생존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산소처럼 상대의 인정이 나한테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내 자존감을 외부의 반응에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유튜브나 아니 뭐 대화책에서 배운 기술을 썼을 때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고, 나쁜 반응이면 뭐 거의 자살할 것처럼 기분이 다운되고, 모임에서 한마디 던졌을 때 상대방이 막 빵 터졌어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반응이 시큰둥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 씨발 왜 그 말을 쓸까 후회하고. 이게 다 인정 중독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아까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면서요. 맞아요,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자존감을 엮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르냐,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건 아 저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 욕망이죠. 근데 자존감이 엮이면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면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다, 필요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생존이에요. 욕망은 못 이루면 그냥 아쉬운 걸로 끝나지만 생존은 못 이루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앞에서 존나 긴장하는 이유는 인정을 욕망이 아니라 생존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거절당했을 때 느껴질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미치도록 두려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한테 다가가게 쫄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까이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저런 급 높은 사람들은 역시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상대의 거절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지니까 쫄리는 거예요. 노잼 소리 듣는 게 무서운 이유는 재미없다는 그 단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재미없는 사람 이꼴 가치 있을 가치가 없는 놈, 이렇게 자동 번역해서 들리니까 역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 때문인 거죠. 결국 뿌리는 똑같아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수치심. 자, 그럼 이 수치심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할까요? 이 인정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사기를 칩니다. 내 진짜 알맹이는 싹 숨기고 철저하게 껍데기로만 인간관계를 해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과장해서 깔깔대면서 리액션 해주고, 속으로 아 존나 노잼인데 싶어도 재미없다고 말 못하고, 진심도 아니면서 괜히 환심사라고 아부 떨고, 내 솔직한 감정, 내 진짜 욕구는 싹 다 숨긴 채로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내 솔직한 모습, 내 더러운 생각, 찌질한 감정, 이걸 진짜로 까발렸다가 저 사람이 나를 혐오하고 거부할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가짜로 꾸며낸 캐릭터를 연기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의 인정은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 편한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는 봐줬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있어도 괜찮기는 한데 굳이 따로 시간 내서 만나고 싶진 않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완벽한 무생무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최우선 목표가 상대방 신기 안 건드리는 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나의 고유한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고 틀에 박힌 행동과 말만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죠. 누구한테도 미움받지는 않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강렬하게 찌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껍데기로 인정을 받아내도 불안함이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한 캐릭터니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 진짜 알맹이를 알아도 날 좋아해 줄까? 진짜 알맹이를 드러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이게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 끝없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수치심이 문제라고 했죠. 껍데기 전략은 수치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다 라는 수치심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나 인간관계 책들 보면 다 똑같이 말하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맘처럼 되냐고요. 솔직히 인정받고 싶은데 어떡해. 거절당하면 존나 괴롭고 당연히 저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잖아요. 이 억눌린 욕구를 난 인정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세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 사랑받으려고 존나게 노력하세요. 단 내 진짜 알맹이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알맹이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걸 말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숨기고 있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솔직한 생각,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 쉽게 말해서 상대한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라는 말이죠.
존나 노잼 드립인데 안 웃기면 그냥 웃지 마세요. 억지로 오버 리액션 하지 말고요. 상대방이랑 내 의견이랑 좀 다르면 솔직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도 해보고 지금 막 긴장돼서 미치겠으면 쿨한 척 연기하지 말고 와 나 지금 존나 긴장돼 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보세요. 취향이 좀 찐따 같아도 나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 내 취향이 당당해지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러면 싫어하겠지 하면서 꽉 눌러놓고 있던 거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물론 이 수십 년간 쳐온 사기를 하루아침에 멈추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하나씩 부셔보세요. 1단계 내 두려움의 정체 파악하기. 긴장될 때 심호흡 딱 하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나 지금 뭐가 무서운 거지? 아 까일까봐 쫄았구나. 내가 노잼 찐따인 거 들킬까봐 무섭구나.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당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알아차리기만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긴장감이 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원래 정체를 모를 때가 제일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 만만한 사람한테부터 솔직해지기. 갑자기 막 짝사랑녀나 짝사랑남, 직장 상사한테 알맹이 까기 힘들잖아요. 나를 좀 이해해줄 것 같은 편한 친구나 아니면 아예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솔직해져 보세요.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상대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너 존나 솔직하네 하면서 편하게 대할 거예요. 이 성공 경험을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뇌가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 3단계 진짜 거절당해 보기. 이게 하이라이트이자 제일 무서운 단계인데요. 내 진짜 알맹이를 깠다가 실제로 까여보는 겁니다. 내 솔직한 드립에 분위기 한번 싸해줘도 만들어보고 내 찐모습에 상대방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처음엔 당연히 아프죠. 근데요 딱 아프기만 하고 끝나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도망쳐 왔던 건 이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 뒤에 올 이 수치심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정통으로 쳐맞아보고 저항하지 말고 느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거절당하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그 X같은 환상에서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핵심은 표본을 늘리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버림받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이유가 그거 진짜 수백 명한테 다 까여보고 얻은 통계인가요? 아닐걸요? 어릴 때 혹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아주 단편적인 경험 그 한두 번일 확률이 되게 커요. 그 얄팍한 데이터 하나 인생 전체를 검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한 100명 정도한테만 내 진짜 알맹이를 한번 까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거 들키면 좆된다 하면서 꽁꽁 숨겨왔던 그 부끄럽고 찐따 같은 모습들이요, 그게 사실은 무색무취였던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숨기면 맹물, 무색무취 인간이 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오늘 영상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셔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껍데기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첫 발을 못 대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알맹이를 어떻게 매력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전 지침들을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 확인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계속 껍데기로 살면서 평생 남 눈치나 볼 것인지 아니면 알맹이를 까고 진짜 내 사람들을 곁에 둘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상기시켜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